오늘은 양 기자의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 소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살펴보지는 않을 거고요. 앞부분만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24쪽 소단원 열기는 생략할게요. 여러분들 생략이라고 적어주시고 학습 목표는 확인합니다. 문학은 심리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소통 활동임을 알고 소설을 감상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읽으면서 이 작품의 잘된 점이나 그렇지 않은 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감상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기자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봅니다. 1955년 전주에서 태어나서 소시민들의 삶을 그린 작품을 주로 썼는데요. 원미동 사람들,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모순 등의 작품이 있습니다.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 전체적인 감상 먼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1993년에 발표된 소설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소소한 사람들의 삶을 형상화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작가 스스로 인물소설이라고 지칭하였듯이 내가 일상에서 만난 다양한 이웃들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지만 자기 나름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이웃들의 애환을 따스하게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인물 간의 갈등에 의해 사건이 전개되지 않고 특징입니다. 다양한 인물에 관한 서술자의 섬세한 관찰과 묘사, 그들에 관한 서술자의 생각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서술자는 이들의 삶을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관찰자로 이들을 향해서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술자의 태도는 독자에게 행복한 삶에 관해 성찰하게 돌아보게 하고 평범한 삶도 가치 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작품의 특징으로 갈등에 의해 사건이 전개되지 않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미리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설은 흔히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5단 구성을 갖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서 구성 단계를 5가지로 나누었어요. 그 5가지가 사실은 갈등의 양상에 따라서 나눈 구성 방식인데 우리 소설은 특별히 갈등이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성 단계를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나누지 않아요. 그렇게 나누지 않아요. 이 소설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갈등이 드러나지 않아요. 일반적인 방식과 구성 방식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필요한 부분 적어가면서 살펴보고 계시는 거죠? 알고 있어도 다 아는 얘기 같아도 필요한 정보들은 적는 것이 좋습니다. 아는 부분도 적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목이 주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소재를 제목으로 삼을 수도 있지만 제목을 통해서 어떤 주제를 암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를 줄 수도 있는데요. 이 글의 제목의 의미 한번 살펴볼게요.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 그러면 길모퉁이는 길이 구부러지거나 꺾여 돌아가는 자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길모퉁이를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주변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주의 깊게 이렇게 보면서 가지 않으면 그냥 돌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별로 주변에 뭐가 있었지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그것처럼 이 글에서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의 의미는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조금 주의를 기울이면 만날 수 있는 주변의 평범한 이웃,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데 조금 주의를 기울이면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이웃에 대해서 소개하겠다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래 작은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동네 예술가 2사람. 우리는 1인칭 대명사잖아요. 우리라는 말 속에 나나 너가 이미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라는 말을 통해서도 시점을 알 수 있어요.
나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1인칭 시점이구나, 서술자가 작품 속에 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를 살펴볼 때도 나가 있나 없나 주의해서 봐. 나가 있으면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나가 드러나지 않으면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거야 라는 이야기 하는 것처럼, 소설을 볼 때도 소설 속에 나가 있는지 없는지 주의해서 봐야 하는데, 나가 있으면 1인칭 시점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공간적 배경이 우리 동네인 모양이네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예술가 두 사람, 우리 동네의 예술가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예술가 두 사람이 주인공이구나, 나는 두 사람을 관찰해서 서술하는 서술자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작품 속에 서술자로 나오지만 주인공은 따로 있기 때문에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이제 작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봅니다. 북한산 자락에 둘러싸여서 사시사철 웅장한 자연의 작품을 감상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동네에, 우리 동네 밑줄 쳐도 돼요. 공간적 배경이에요. 근데 우리 동네는 북한산 자락에 둘러싸여서 사시사철 웅장한 자연의 작품을 감상하며 살 수 있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특징이 드러나고 있어요. 북한산 자락에 있는 동네고 자연이 참 아름답다. 우리 동네에 오면 예술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두 번째 특징, 예술인을 많이 만날 수 있다. 그 예술인은 어떤 사람인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미술관이 2개나 있어서 자연스럽게 자연이 화가들이 자주 보이고, 그림을 좋아하는 미술 애호가들의 발길도 잦다. 미술 애호가, 미술을 좋아하는 그 사람들도 자주 우리 동네에 온다. 그런가 하면 소설가나 시인들도 여러 명 이 동네, 우리 동네에 주민등록을 얹어놓고 있다. 주민등록을 얹어놓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동네에 살고 있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설가나 시인도 여러 명 우리 동네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예술인을 많이 만나는데 화가도 볼 수 있고 소설가, 시인도 만날 수 있고, 또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그들이, 그 소설가나 시인들이 얼마나 동네 예찬론을 펼쳤는지. 예찬론은 칭찬하는, 찬양하는 내용인데, 우리 동네가 너무 아름답거나 훌륭하거나 좋거나 이런 걸 얼마나 찬양하는 이야기를 했는지, 좋다는 이야기를 했는지, 앞으로 이 동네로, 우리 동네로 이사 오겠다고 마음먹은 소설가나 시인도 부지기수다. 부지기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지금 우리 동네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예술인도 많다. 낱말뜻 다시 확인하고 갑니다. 선생님이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자연, 그러면 자연이 사람의 의도적인 행위 없이 저절로 자연 화가들이 자주 보이고, 미술관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화가들이 많이 모이고, 애호가, 미술 애호가, 그럼 어떤 사물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예찬론, 무엇이 훌륭하거나 좋거나 아름답다고 찬양하는 견해. 일부러 한자어 제시했어요. 한자 아는 사람들은 낱말뜻 추측하기가 더 쉽습니다. 부지기수, 그러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요를 나타냅니다. 그 밖에도 음악이나 방송 혹은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만나게 되는데, 나로서는 그들이 근방에 사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방문객들인지는 알 도리가 없다. 다만 다른 곳에 비해서 예술인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과 자주 부딪히게 되는 것만은 사실이다. 우리 동네의 특징이 먼저 제시되고 있는데 25쪽입니다. 거기까지 나타난 것이 북한산 자락에 둘러싸여서 자연이 아름답고, 그리고 예술인을 많이 만날 수 있다. 이 정도 나왔어요. 우리 동네의 특징 2가지가 나왔습니다. 자연이 아름답고 예술인을 많이 만날 수 있다. 본문이 이어집니다. 우리 동네의 또 하나의 특색은 규모가 작은 카페들이 아주 많다는 것이다. 우리 동네의 특징, 카페가 많다. 그래서 흔히 동네 앞 큰 길을 우리는 카페 거리라고 부른다. 일일이 세어보지 않아서 장담은 못하지만
적어도 수십 개에 이르는 작고 아담한 카페들이 길 양쪽에 늘어서 있고 각각 내걸고 있는 상호들은 또 얼마나 예술적인지, 그 카페 이름이 얼마나 예술적인지 카페의 간판들을 쭉 읽다 보면 흡사 한편의 서정시를 감상하는 기분이 되곤 한다. 그래서 우리 동네의 예술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그곳을 자주 찾는 그 동네 선배의 말씀에 의하면 이들 카페의 주 고객들은 거의가 쟁이라고 했다. 쟁이와 장이의 차이가 뭐였죠? 좀 이따 확인할게요. 일부러 먼 곳에서 찾아오는 쟁이와 근처의 쟁이들이 밤마다 북적거리는데 그 외에도 술 좋아하는 대학 교수들까지 합세해서 그 많은 카페의 주인들을 먹여 살린다는 것이었다. 예술적인 동네 분위기 때문에 카페들이 많이 생겨났는지 아니면 카페들이 많아서 예술인들이 많이 모이는 것인지 그 앞뒤 연결사항은 나도 잘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이곳 카페들이 술 좋아하는 빈약한 주머니 사정의 쟁이들을 넉넉하게 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퇴폐와 활락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여느 술집과는 여러모로 다르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 동네 카페는 보통 술집과는 좀 다르다. 약간 차이점이 드러나요? 대조라고 해도 됩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카페조차 예술적인 것이다. 그래서 작은 카페가 많은 우리 동네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동네 특징이 몇 가지가 나왔죠. 자연이 참 아름다웠고 예술인이 많고 카페가 많고. 그래서 나가 살고 있는 동네의 특징으로 북한산 자락에 둘러싸여서 자연이 아름답고 예술인도 많고 규모가 작은 카페가 많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까 쟁이와 장이의 차이가 뭘까 생각해 보라고 했잖아요. 먼저 아래 장이 먼저 볼게요. 전문적인 직업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 어떤 수공업적인 기술자를 나타낼 때 미장이, 유기장이란 장이를 붙이고 그런 기술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특이한 성질이나 행동을 나타낼 때 장이가 붙을 수 없는 말에는 흔히 쟁이가 붙어요. 그래서 개굴쟁이, 멋쟁이, 허풍쟁이 이런 말 쟁이가 붙어요. 또 예전에 화가 그림 그리는 사람을 좀 낮잡아서 환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까지 나는 우리 동네의 예술적인 분위기에 대하여 긴 설명을 했다. 예술가들이 많이 모인다는 이야기 길게 했어요. 물론 끝없는 자기 극복과 한없는 자기 단련으로 고통의 창조 작업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많이 모인다는 이야기도 했다. 하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예술가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앞으로 이제 2명의 예술가 얘기를 할 텐데 나는 내게 감동을 준 2명의 예술가들에 관해 말하려고 여태까지 긴 서두를 펼치고 있었던 셈이다. 이 2명의 예술가들이 만드는 작품은 어떤 것이고 또 그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의 이야기가 말해줄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감동을 준 2명의 예술가 이야기가 이어질 것임을 지금 암시하고 있어요. 이 2명의 예술가들이 만드는 작품은 어떤 것이고 또 그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의 이야기가 말해줄 것이다. 그 전에 한 가지 미리 말해두는 바이지만 이 2 사람의 예술가들을 보고 싶다면 언제든지 우리 동네에 오면 된다. 그들은 이 동네의 한가운데에서 매일같이 성실하고 끈질기게 자신의 진지한 예술에 몰두해 있으니까. 그래서 2명의 예술가에 대해서 소개하겠다는 것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감동을 준 2명의 예술가를 소개할 거다. 그래서 그 2명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요. 오늘 살펴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 먼저 정리해 봅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현대, 북한산 자락에 둘러싸인 어느 동네가 시간적, 공간적 배경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소설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이웃들의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나름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데 따라서 이 소설의 주제는 앞으로 살펴볼 거지만 평범한 이웃들의 삶에 관한 심리적 성찰,
심미적 성찰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 작품의 특징은 등장인물 사이에 뚜렷한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언급했는데 이제 내용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구성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뚜렷한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 소설의 서술자 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적 분위기가 느껴지는 동네에 살고 있고 이웃들을 따스한 시선으로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나의 관찰과 묘사 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살펴볼 것입니다. 앞부분만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개관 먼저 하고 살펴볼게요. 다음 시간에 본문 확인하고 나서도 한 번 더 제시해 줄 수 있도록 할 텐데요. 25쪽에 기록해 두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종류는 현대소설입니다. 현대소설과 고전소설을 나누는 기점도 시와 똑같이 1894년 가보개혁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 나온 거 고전소설, 이후에 나온 소설 현대소설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 1993년에 나온 작품입니다. 분량상 단편소설입니다. 단편소설은 흔히 원고지 한 70매 내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분량이 적은 소설, 중편은 한 원고지 400~500매, 한 우리가 책에서 한 100페이지 가까이 70, 100페이지 되는 거 중편소설, 그리고 200자 원고지 한 1000매 정도 되는 걸 장편이라고 합니다. 흔히 한 권짜리. 근데 이 작품은 아주 얇게 분량이 적기 때문에 단편소설로 분류합니다. 분량상 분류할 때. 성격은 묘사적이고 관찰적이다 라고 하는데요. 서술자 나가 주인공을 관찰해서 기록했고 그리고 뒤에 내일 살펴보겠지만 묘사적인 부분들도 이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배경은 시간적으로 현대, 공간적으로는 어느 동네인데 북한산 자락의 어느 동네. 시점은 확인했습니다. 내가 등장하고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내가 주인공을 관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재는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이웃들. 제재라고 하셔도 됩니다. 중심 소재를 제재라고 합니다. 주제, 평범한 이웃에 관한 심미적 성찰. 그 이웃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제 돌아보는 작품입니다. 특징을 봅니다. 서술자 나의 관찰과 묘사로 인물의 성격과 특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웃을 바라보는 서술자 나의 시선이 따뜻한 그리고 긍정적인, 우호적인 시선이 잘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등장인물 사이에 뚜렷한 갈등이 나타나지 않는 것도 이 소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예술가 두 사람 김대호의 김대호 씨에 대해서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에는 현실을 창조하는 힘이 있다. 지금 내 인생의 모습은 어느 정도 내가 그동안 내뱉은 말의 결과일 수 있다. 사람을 바꾸는 말의 힘에서 가져온 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